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영어 강의를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요 4-1 유지찾기 강좌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람이면 다 이해시키는 영어 독해, 사이다 영어 독해, 기적의 30초 만에 유지찾기 강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는요, 그냥 해석만 해주는 독해 강의가 아니라 리딩 스킬, 스피드 리딩을 할 수 있는 이 독해 기법을 반드시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휘가 EBS 수능 영어에 나오는 어휘가 상당히 어려운 게 많아요. 그리고 다이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핵심 어원 연상법 강의를 반드시 해드립니다. 영어식 사고방식에 의해서 원어민의 어휘력 습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요코노코 신텍스, 이 구문 강의도 병행을 해드린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은요, 그냥 리딩 스킬만 들으시면 되고요. 어휘력이 약하거나 나는 기초가 좀 약하다 그러면 이 신텍스 강좌까지 동시에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유지 문제 해결의 키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유지 코드를 찾고 논리 코드를 분석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전으로 가겠습니다. 이 4-1 독해에서는요, 리딩 스킬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unless라는 연결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unless라는 단어는 if not의 의미로 써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첫 문장에 나오면 반어법을 이용해서 필자가 반어법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글로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어 동사 이후 전체가 뭐가 돼요? 유지 코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의 논리 관계는 뭐냐면 얘가 바로 조건 아닙니까? 조건? 그래, 이런 조건은 바로 뭐가 된다? 조건은 바로 원인, cause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나온 주어 동사는 뭐가 되다?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다면 주어는 동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리딩 스킬이에요. 항상 전치사 by 다음에 ing가 나오면 야는 방법 수단이 됩니다. 방법 수단. 그러니까 이 방법 수단은 뭐가 된다? 바로 cause, 원인이 되는 것이고 뒤에는 당연히 결론이 되겠죠. 이 문장에서는 이 주어 동사가 결과고 by 플러스 ing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e based on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A는 B를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때 B가 뭐가 됩니까?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 기초는 뭐가 돼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주어인 A는 바로 결과가 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주어 동사 다음에 in a way that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대절 이하라는 방법으로 이런 얘기죠. 그게 하는 방법 수단이 되는 겁니다. 방법 수단은 뭐다? cause,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D가 뭐가 된다?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주어 동사가 결과고 이 이하가 뭐가 된다? 방법 수단, 원인이 된다. 이런 논리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장을 분석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나왔어요? unless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야는 조건 원인이고 D는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는 얘기인데 필자는 글을 쓰는 사람은 unless라는 연결어를 이용을 해서 반어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들은 바로 주제문이라고 먼저 추측을 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의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앞부분에서요. 지금 indifferent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장에서 indifference의 의미가 뭐냐면 무관심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무관심을 의미하는 말인데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this inattention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inattention도 역시 뭐예요? 무관심이죠.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야가 주제면 야도 역시 뭐예요?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맨 앞에 주제가 있는 걸 뭐라고 그래? 두괄식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 미괄식이라고 그러죠? 앞뒤에 다 있는 걸 우리는 양괄식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눔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 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불행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불행에 빠진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뭐가 돼요? 결과가 되겠죠. 문제를 제기하는 개념이죠. 문제를 제기하는 개념이죠. 그럼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글의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다? 바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우리가 읽으실 때는 이 불행에 빠지게 된대요. 그럼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왜 이런 불행에 빠지게 되는가. 그리고 뭐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유지 코드가 된다라는 걸 이와 같이 알고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분석이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단어력이 약한 학생은 화면을 정지하고 단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어휘 특강을 먼저 듣거나 또는 구문력이 약한 학생들은 요코노코 신텍스 강좌를 먼저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학습 효율이 무지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리딩 스킬을 이용해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careful하지 않는다면, careful이라는 게 뭐예요?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주의하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개념이 나왔죠. 그럼 뒤도 무조건 뭐예요? 마이너스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num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저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앞에 나온 게 뭐예요? 원인이죠.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by 플러스 ing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by 플러스 ing가 역시 뭐라고 그랬어?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얘도 당연히 뭐가 된다? 마이너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우리는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에 빠지는 원인이 뭡니까? 이런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 서로에 대한 이미지죠.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불행해진대요. 그 이때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되겠어요?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명사 다음에 pp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미지는 뭐를 근거로 하는 것이냐? 프리컨셉션, 선입견, 편견을 근거로 한 이미지라고 그랬죠. 그럼 이 based on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야가 뭐라고 그랬어? 원인이라고 그랬죠. 이게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냐? 바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편견은 어떤 편견이냐? 보세요. 이 based on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인이라고 그랬죠. indifference, 무관심 때문에 생겨나는 게 바로 뭐다? 편견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관심 때문에 생겨나는 편견입니다. 그럼 무관심은 무관심인데 뭐뭐에 대한 무관심이냐? 뭐뭐에 대한 무관심이냐? 근데 여기 other than이라는 전치사는 뭐뭐 이외의 또는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뭐뭐 이외의 뭐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제외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관심한데요. 그럼 뭐가 생겨요? 편견이 생긴다는 얘기죠. 선입견이.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이 생기게 되면 또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다?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글의 유지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이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해서 선입견이 생겨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 해결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 좀 가져라는 얘기야. 그럼 뭐예요? 선입견이 안 생긴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이 지문을 완벽하게 논리 코드를 이용해서 글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unless가 나왔다. 뭐라고 그랬어? 조건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 야는 뭐가 된다?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by 플러스 ing는 뭐가 된다? 원인이죠. 그 야가 뭐가 돼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벌써 필자는 6가지만 해서라도 허우젠 입백 관계를 2번이나 활용을 하고 있죠.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 based on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뒤에는 뭐예요? 원인이라고 그랬죠, 원인. 이 원인이 되죠. 이 원인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바로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도 또 역시 based on이 나와 있죠? on가 뭐예요? 원인이죠. 이 원인에 대한 결과가 프리컨셉션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걸 읽을 때
너무 하나하나 다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불행하게 된대. 왜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니까. 그럼 이미지는 왜 생겨나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편견은 또 왜 생겨나는 거예요? 무관심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글을 읽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배우시면? 논리 코드를 배우시면.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요약을 해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편견, 선입견이 생기죠. 그럼 또 뭐가 생깁니까? 서로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뭐가 된다? 불행하게 된다가 이 글의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메인 아이디어는 끝났어요. 바로 선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지로. 답은 이제 5번이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 indifference라는 단어는 요거의 반대가 뭐예요? 관심이 되겠죠? 관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말은 여기도 관심이 나왔네요. 지나친 관심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죠. 이게 뭐야?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 바로 답이 되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이게 답을 찍으면 찝찝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 답에 대한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교수님이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첫 문장이 유지라고 판단이 된다면 대부분 마지막 문장은 결론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영문은 첫 번째 문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메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그럼 그 뒤부터는 뭐예요? 서포팅 디테일스예요. 자기 주장에 놓은 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결론을 내죠.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그거를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요. 또 뭐가 나와요? inattention의 반대라고 그랬죠? inattention은 바로 indifference, 무관심을 바꿔놓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단어, 동의 유의어를 많이 알게 되면 문제를 훨씬 신속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무관심의 반대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바로 관심이 되는 겁니다. 이 어너링이라는 게 존중이죠. 여기 존중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 다음에 어타노미라는 게 뭐냐면 자율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답은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1, 2, 3,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요지 코드와 논리 코드를 파악을 하시면 이런 독해 정도는 한 2, 30초면 그냥 완벽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영어 독해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쭉쭉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되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영문 독해를 읽을 때 이런 지시어가 나오면 이게 뭐를 받는 건가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이런 지시어가 나오면은요, 대부분 글의 순서 문제나 문장 삽입 문제로 이거를 변형시켜서 냅니다. 글의 순서나 삽입의 키워드는 연결어와 이러한 지시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든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은, 이런 무관심이 익스트림이 뭐예요? 극단이죠. 극단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지나치면 이런 얘기네요.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결국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멀더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멀더라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살인을 의미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은 일종의 살인의 형태가 된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살인이라고 번역하지 마시고 막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비유적으로 너무나 막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 것, 끔찍한 것 이렇게 의역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무관심하게 된다면 결국 뭐예요?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러한 무관심은 꽤 흔한 현상이래요. 나에게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못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제 우리는 뭐를 주장을 한대요? 오토노미를 주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라는 단어는 이 셀프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라틴어, 그리스어 노미라는 단어는 바로 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뭐요? 법을 집행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자율권이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권이라는 건 독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유의어가 인디펜던스가 유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율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율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 자신만. 그리고 망각을 한대요. 이게 뭐를 망각을 합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인소 두잉은 뭡니까? 우리는 자율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티러니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티러니라는 단어는 바로 독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독선. 폭정, 횡포, 독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독선이냐? 이러이러한 독선이라는 얘기죠. define A as B 구문이 나와 있네요. A를 B로 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제멋대로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제멋대로 규정하는 그런 독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표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표현. As we would like them to be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그들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focus on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집중하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우리가 인정하기로,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인정하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이 말은 뭐를 바꾸는 겁니까? 야를 바꾸는 거예요. 야를. 바로 앞문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이 표현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을 이와 같이 패러프레이징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돼요? 바이 플러스 ing니까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뒤는 볼 것도 없죠. 부정적인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우리는 그들을 뭐 하는 것이다? 컨트롤하는 것이다. 이 컨트롤이라는 게 뭐예요? 통제, 억압을 의미하는 말이죠. 일종의 우리는 그들을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억압을 합니까? 인시디오스라는 단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들을 억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라고 그를 제시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럼 5번 문장을 보시면 이제 보세요.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I notice. 보세요. 나는 have to. 관심을 가져야 된다.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걸 지금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뭐가 돼요? 이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정신 차리고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의를 기울여서 뭐를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픈리스라는 단어는 마음을 툭 열어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오픈리스라는 표현은. 마음을 툭 터놓고 우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as they are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그들의 본 모습, 참 모습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지금 이 표현들은 북교에서 자주 나와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문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표현을 다 완벽하게 반복해서 이거를 암기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들의 본 모습, 있는 그대로의 그들의 참 모습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As they are, what they are, who they are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본 모습, 있는 그대로로 상대방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견을 갖고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상대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 표현 자체가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해석하는 건 아주 쉬워요. 이제 나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관심을 가져야 돼. 주의를 기울여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본다. 라는 얘기는 뭐죠? 독선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멋대로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or 하면 다시 말해서 즉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s they are이라는 표현을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6번째 문장을 보시면 나의 마음의 문이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문을 나의 마음에 비유를 한 거예요. 나의 마음의 문이 flip open이래요. 여러분들 이 flip이라는 단어, 이 fly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fly라는 게 뭐예요? 날리다는 얘기, 날리다라는 얘기죠. 문을 확 날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확 연다든지 확 열어 제낀다는 얘기죠. 확 문을 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클릭 숍, 딸깍하고 숍, 닫는다는 얘기네요. 나의 마음의 문은 습관적으로 자주 이런 얘기죠. 자주 활짝 열렸다가 또 확 닫힌다는 얘기예요. 변덕스럽죠? 변덕스러운 겁니다. 항상 이 오픈리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리들 스냅이 이렇게 확 열리는 소리 그리고 확 닫히는 소리죠. 이러한 스냅으로 인해서 인투라는 것은 A가 B라는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리들 스냅이 결국은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어떤 개념이 나와야 돼요? 부정적 개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원문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지문에. 어떤 표현이 나왔느냐면 Parents, I arrange for myself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과연 이게 해석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지. 보세요. 이러한 리들 스냅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패턴이래요.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건 뭐야?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뭐가 생겨요?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죠. 이게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는 그런 독선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7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이러한 무관심의 반대가 뭐다?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뭐예요? 존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in a way that이 나와 있네요. 그럼 앞에 나온 게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 뒤에 나온 게 뭐다? 원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냐? 바로 그들에게 the grace를 준다는 얘기네요. 이 grace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give랑 똑같은 표현이죠. 그들에게 뭐요? grace를 준답니다. 이게 어떤 grace입니까? 보세요. autonomy, 자율성이죠. 자율성이지. 그들에게 자율성을 주면 된다. 그들에게 자율성을 주면 뭐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레이스라는 단어는 뭐 우아함, 뭐 품위, 뭐 이런 말인데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타노미라는 자율성이라는 단어를 이 그레이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그레이스를 그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서로 발견하는 것이죠. 서로 발견한다는 얘기는 서로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러한 무관심의 반대는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다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자율성을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요? 서로 상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분석 정답 찾기. 아까 앞부분에서 이미 했던 부분이죠. 자율성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어너링은 존중으로 번역이 됐고, 이러한 무관심의 반대가 뭐다? 관심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초 만에 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유지 코드와 논리 코드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유지 코드를 찾고 논리 코드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유지 코드란 무엇이냐? 필자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내포된 표현을 의미하는 말이고, 논리 코드는 논리적 전개 방식을 의미하는 코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문이 약한 학생은 요코노코 신텍스 강의를 반드시 듣기 바랍니다. 샵 4-1 요코노코 신텍스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